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참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사스, 또 신종플루, 메르스, 우리를 괴롭히는 또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감염증 정말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염증 전반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시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류 역사는 감염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우리가 총균세라고 하는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책에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 항상 우리 인류를 괴롭힌 네. 3대 적입니다. 네. 전염병은 특히나 우리가 천연두나 홍역이나 콜레라, 장질부사 우리 우리 역사, 예.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전염병이 많은 피해를 입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웬 또 전염병이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예. 사실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가 해방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네. 봅니다. 쭉 지금 언급하신 천연두, 콜레라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정복했다고들 말을 했잖아요. 네. 그 정복했는데도 왜 계속 끊임없이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종래에 이제 우리가 겪었던 고전적인 전염병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연두는 백신 개발로 이제 지구상에서 1977년에 사라졌죠. 예. 그렇지만 아직도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근데 것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사실 의료시설이나 의약품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이지. 네. 콜레라 장티푸스는 발견하고 콜레라다 장티푸스다 그러면 의약품을 풀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백신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항생제. 그러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종래의 이제 고전적인 전염병들은 항생제 예. 또는 이제 백신으로 예. 치료하거나 예방이 상당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깨끗한 식수, 맞아요. 또 예. 우리 인류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이제 저항력도 좋아졌죠. 우리 하수도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분리해서 한지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게 이제 섞여서 장티푸스가 돌기도 했는데 네. 지금 많이 상하수도 분리되면서 위생 시스템이 잘 돼서 소위 이 백신, 항생제, 깨끗한 물, 이 위생, 예. 이 네 가지의 요인으로 해서 사실 과거 전염병으로부터 많이 해방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되는 지금 말씀하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는 과거에 없던 정글의 야생동물이 갖고 있던 신종 감염병이 인류한테 전염돼서 온 예.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이 아닙니다. 어. 새로운 적인 거죠. 백신, 항생제, 깨끗한 물, 위생으로 해서 예. 1900년대 초, 20세기 초에서 전반에 감염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인류가 드디어 해방될 것이다. 예. 이 감염병 전문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직 존재하는 건 이제 그 이후에 감염병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긋지긋한 천연두나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 예. 그랬는데 70년대 말 이때부터 신종감염병.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아직 문제가 되는 에볼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이라는 그 지역의 정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거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었죠. 그때는 뭐 몰랐죠. 우리는 뉴스가 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아프리카의 뭐 전염병도 다 알지만 예. 1970년대에는 뭐 그냥 고작 신문이나 라디오인데 뭐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 뭐 전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또 그 나라들 상황이 독재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폐쇄적이고. 보니까 폐쇄적이고. 그리고 치사율도 치사율이 엄청나게 90% 이상이니까 90%? 예.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정글에 있는 소도시가 초토화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증상이 있으면서 죽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옮겨 다니면서 퍼뜨리는 게 전염병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다 에볼라는. 죽어. 예. 에볼라는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어려운 바이러스인 것이 숙주인 사람을 네. 뭐 90% 이상 사망시키니까 살아있는 사람 숙주가 어느 정도 증상이 있으면서 돌아다닐 정도로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90% 사망시키니까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도 뭐 1981년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처음 미국 에이즈 소위 인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렇죠. HIV라고 그런 건데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폐렴이 오면서 막 사망을 해서 개질이죠 그때 당시에도. 맞아요. 그때 원인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신종감염병인데 네. 원인 찾는데 2년이 걸렸어요. 1983년도에 그 젊은 남자에서 원인 모른 개질폐렴의 원인이 인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소위 우리 면역 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여서 무장해지시키는 바이러스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우리가 뭐 장출혈성 내장균 뭐 또 우리 조류 인플루엔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사스 이런 것이 이제 초기에는 2, 3년에 한 번 하나 꼴인데 지금 거의 매해 한두 가지가 생길 정도로 뭐 지카 바이러스, 댕기 바이러스, 댕기열, 웨스트 나일 내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 신종 코로나가 거의 압도하고 있지만 한 4, 5월 되면은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이라고 소위 살인 진드기병. 살인 진드기. 예,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그것도 신종이에요. 2013년 뭐 이때부터 이제 출현하고 일본까지 지금 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야말로 21세기는 신종 감염병의 시대다. 물론 항생제 내성균도 있고 과거에 어느 정도 통제됐다고 했던 세균들도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하고 지금 결핵도 지금 우리가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약을 써도 안 듣는 결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OECD에서 뭐 3관왕이다. 결핵 신환자 발생률, 뭐 사망률, 또 뭐 다제내성균, 결핵균 이게 뭐 OECD 수위라고 그래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퇴치 전략을 해서 상당히 지금 줄곤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그렇죠. 그러니까 결핵하면 우리 폐병이라고 해서 뭐 각혈하고 피토하면 이렇게 뭐 다들 멀리하고 그게 엊그제 같은 일인데 5, 60년대에는 너무나 많았죠. 너무나 흔했죠. 그때는 뭐 지금 뭐 아프리카랑 똑같았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이런 신종 감염병과 또 어떻게 보면 구종 감염병인데 결핵이나 말라리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3.1절 말라리아가 있는데 물론 뭐 그 말라리아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라리아 하면 우리가 학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모기로부터. 모기로부터 오고 학을 띈다. 얼마나 그 열에 시달리면 덜덜덜 떨어서 온몸이 떨리면서 학을 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신종이든 구종이든 전반적인 반격이 시작이 돼서 인류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쩔쩔매는 과거 전염병들도 다시 내습하고 내성이 생겨서 지금 항생제 개발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잘 듣던 항생제들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초내성 슈퍼박테리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실제 저희가 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 쓸 수 있는 항생제가 한두 가지밖에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의사 처음 시작할 때는 1980년대인데
그때는 전공의로 병원에 있어서 이제 항생제를 쓰면은 그날로 열이 떨어져요. 맞아. 제가 야 이거 냄새 맡고 균이 사라지는구나. 죽나 보다. 거의 뭐 우리가 미러클 드러그라고 할 정도 기적의 약이다. 기적의 약이라고 항생제를 표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3일 일주일까지 써도 열도 안 떨어지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드물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네.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 무력화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는 참 전염병의 대반격이어서 예. 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숙주를 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이러스는 전파를 못하니까 점점 바이러스 스스로 전파력을 확산시키려고도 독성이 줄어든다. 네. 이런 학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제 병원체와 숙주인 사람이나 동물, 그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 이 지구 생태계는 이 병원체와 동물, 사람을 포함한 동물, 숙주, 예.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병이 기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종합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전파력이 빠르냐 그렇죠. 또는 치사율이 높으냐. 전파력도 빠르면서 치사율이 높은 게 최악이죠. 그렇죠. 네. 그건 아직까지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다 갖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병독성이 높으면 전파력이 낮고 에볼라처럼 에볼라는 뭐 치사율이 90%지만 그 정글의 그 주변만 전파시키지 그렇죠. 전 세계로 확산되기 어려운 거고. 반면에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빠릅니다. 근데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죠. 우리가 물론 백신 항바이러스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걸리면은 일반인들은 열나고 축구 떨리면서 3, 4일 쑤시다가 좋아져요. 그냥 해열제 먹고 일상생활 하면서 콧물 재채기 하면서 주변 사람이 퍼트립니다. 퍼트리죠. 감기는 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은 낮고 10,000명 중에 1명 내지 4명이거든요. 물론 노인하고 만성병 환자들한테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반드시 그 이른바 감기로 사망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 이제 체력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는데 감기가 겹쳐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감이 겹쳐지는 독감. 인플루엔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플루엔자가 일반적으로는 치사율은 낮고 전파력은 빠른데 이제 특정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나 만성병 환자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꼭 맞으시라고 하는 거고 항바이러스에 빨리 치료받으라는 거여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에볼라라고 하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낮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 그렇죠. 오히려 인플루엔자가 치사율은 낮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영리한 바이러스고. 더 위험할 수도 있네요. 위험하죠. 매년 유행하니까. 네. 또 특히 변이를 통해서 자꾸 바뀌니까 변신 둔갑술에 귀자 보니까 뭐 한 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유행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조금씩. 매년. 그러니까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우리가 인류로서 대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전파력과 병독성의 관계. 그러니까 전파력이 그만큼 센 독감 인플루엔자. 이것은 치사율은 낮다 해도 워낙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씀도 좀 정리를 하고 21세기는 바로 구형, 신형, 웬갓 어떤 감염병의 대반격의 시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반격의 시대가 오게 된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병원체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환경 내에 스스로 증식을 못합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뭐 정글에 있는 야생동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동물 안에서 증식을 합니다. 어딘가 철저히. 기생을 해야죠. 기생을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다 이 신종감염병 출현 또는 구종감염병의 내성이나 대반격의 원인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그 많은 부분이 인간이 자초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에볼라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뭐 메르스, 사스도 다 네. 상당 부분 박쥐가 갖고 박쥐.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람이 정글 탐험에서 박쥐와 접촉하면서 감염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쥐를 식용으로 쓰고 그렇죠. 중국 같은 데서. 네. 예. 아니, 에볼라 서부아프리카 2014년 상황도 시에라리온이나 그쪽도 박쥐를 기호식품으로 팝니다. 먹고. 그래서 에볼라가 거기서 유행했다라는 게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였고 예. 우리가 정글을 또 개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 화전도 하고 공장 짓기도 하고 뭐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갑자기 돼지 농장에서 원인 불명의 뇌염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사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예. 정글에 있던 니파 바이러스가 돼지로 감염이 돼서 그 인부들이 감염된 건데 이것도 정글을 그 농장으로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글에 있는 야상동물들은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많은 신종암병 병원체를 갖고 있는 판도라 상자예요. 그러니까 정글 탐험도 근데 하고 동물들은 그런 걸 갖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몰살당하지는 않는 건데 그렇죠. 그게 사람한테 오면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종간 전파라는 개념인데 박쥐는 오래전부터 그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서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적응을 한 거죠. 바이러스가 박쥐는 안 죽인다. 그렇죠. 허허. 뭐 에볼라도 그렇고 메르스, 사스 이번 것도 박쥐에서 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특별히 강한가 봐요, 박쥐가. 바이러스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초기에는 싸웠을지 몰라요.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와서 박쥐하고 너 뭐야? 네. 하면서 뭐 박쥐도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고 하고 있었지만 점차 서로 적응을 하고 타협을 해서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공존이잖아요. 둘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그렇게 있던 건데 인류가 정글 탐험을 하든 박쥐 고기를 먹든 또는 박쥐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인 뭐 사양고양이나 낙타나 이런 중간 숙주 또는 뭐 우리가 가축에 바이러스가 오고 근데 우리가 박쥐를 접하기보다는 이 가축이나 지금 중국에 그걸 이제 라이브 애니멀 마켓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 판매하는 시장, 거. 네. 생동물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금지가 돼서. 그렇지만 아주 뭐 20-30년 전만 해도 시골에 이제 장마당이나 이 어떤 오일장 쓰면 한쪽 구석에서 다 팔았죠. 토끼나 뭐 고양이나 예. 개나. 그 얼마 전까지 예. 성남 모란시장. 예, 모란시장 이제 지금 유명했죠. 폐쇄됐잖아요. 근데 다 문 닫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나 병균의 배양 장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걸 못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동물 마켓이 지금 중국에서 네. 그 병원체들이 인체로 전파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간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나 뭐 사형고양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다른 종인데 예. 이 다른 동물 숙주 사이를 뛰어넘는 걸 이제 종간 전파라고 하고 뭔가 벽이 있는데 네. 이걸 뛰어넘어서 인체 감염이 된 건데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출현했느냐? 바이러스는 복제를 하면서 자꾸 변이가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숙주와 새로운 종을 침투해서 먹잇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못하면 변이를 해서 종간 전파를 되면 살아났고 못하면 그냥 사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쥐나 중간 숙주에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게 축적이 돼서 어느 날 사람의 종간 접하가 가는 침투가 그렇죠. 가능한 예. 변이가 돼서 이번에 온 겁니다. 어느 순간. 예. 그걸 이제 적응이라고 하거든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적응이죠. 적응이죠.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렇죠. 변신을 하고 거기에서 적자 생존인 거죠. 맞아요. 인체 감염을 시키는 놈만 살아남아서 이번에 네. 큰 일을 지금 사단이 난 건데 뭐 그거는 뭐 사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고양이 사람으로 왔고 메르스는 박쥐, 낙타, 사람으로 온 거고 맞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연속 손상인데 예. 이 신종암병이 하게 된 그 주된 원인은 인류가 정글 탐험도 하고 이런
정글이나 네. 야생동물을 섭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결국은 자연 상태의 그들끼리의 세상을 함부로 침범한 죄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뭐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대세긴 하지만 또 예. 하나 지금 모기로 인한 네. 모기 매개 감염병이 늡니다. 뭐 말라리아, 댕기, 지카. 이제 지카는 2015년도에 말경에 브라질 남미에서 갑자기 임신부들이 지카에 감염돼서 이 소두증, 사산했죠. 사산도 하고 소두증, 머리 소두증, 작은 아이들. 예, 기형아를 낳고 그래서 그게 큰 또 반향이었는데 네. 이 지카 바이러스도 원래 아프리카 정글에 있던 겁니다. 지카 포레스트라고 숲에 있던 건데 그게 남미까지? 남미까지 간 거죠. 오. 그냥 혼자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기를 통해서 가든 사람이 감염돼서 움직이든 근데 어. 그 원인이 지구 온난화가 기여를 했다는 거죠. 지구온난화. 예. 우리가 화석 연료, 예, 소위 예. 석탄이나 석유를 떼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지면서 예. 모기 서식이 원활해지고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예. 아프리카에 있던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이 바이러스가 모기가 남미까지 간 거죠. 네, 네. 이게 뭐 화물선에 숨어 들어가든 감염된 사람이 비행기에 타고 가서 또 전파시키든 그래서 지금 신종감염병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다. 모기가 늘고 예. 그런 면에서 뭐 이 지카 말고라도 댕기열, 뭐 웨스트나일열 다 모기 매개 전염병이거든요. 결국은 정글 파괴도 지구온난화도 사람 잘못이죠. 그렇죠. 예. 지구온난화도 화석연료 그냥 막 떼버린 우리 인류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류가 뭐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어떻게 예. 보면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이렇게 나아지게 된 측면도 예, 분명히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일종의 그 부작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이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좀 사회과학적 측면